2차 방정식 설명부터 조금 합시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도 있고 여러분 다른 이미 수업 들은 친구들은 복습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2차 방정식이 뭐냐? 당연히 2차항이 있는 그런 방정식이죠. 근데 방정식이려면은 뭐뭐는 0, 꼴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등호 뒤에 이렇게 정리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중학교 때도 이건 시험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3x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2차 방정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겉보기에는 여기 x제곱이 있어 보이니까 2차 방정식 같지만 실상은 이렇게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다 정리를 하면은 얘 같은 경우 5x-1은 0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2차 방정식이 아니다. 이런 거 우리 중학교 2번 기말고사 내신 같은 경우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 2차 방정식이냐? 끝까지 는 0까지 정리를 해서 다 끝까지 정리를 했을 때 x제곱항이 살아 있어야 2차 방정식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요 뒤에 어떤 조건을 거냐? 조건 중에 2차항의 개수 a는 절대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걸어줘야 완벽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인수분해가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죠. 좀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인수분해를 왜 배웠냐 하면은 요걸 위해서였죠. 그치?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앞에 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치? 이거는 쉽잖아.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0이거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 이건 여러분이 항상 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1이 0이거나 x 마이너스 3은 0이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각각을 넘겨서 x는 1 또는 x는 3 이렇게 답을 써줘야 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은 앵간하면 계산은 다 할 수 있어. 그치? 이거를 모르는 친구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려운 경우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죠. 그치?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를 아무리 굴려봐도 안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방식은 완전 제곱식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요 뒤에 이제 여러분 아니 그냥 근해 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해 공식이 요 방식에 기반한 거고 여러분이 이거 관련된 거를 잘 알아둬야 이번 단원뿐만 아니라 다음 단원 2차 함수도 잘 할 수 있어가지고 요거를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자, 무조건 어떻게 하냐? 5를 상수항을 반대편으로 넘겨줘요. x제곱 마이너스 2x는 5 이렇게 넘겨둡니다. 일부러 빈칸 하나 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가지고 밑에 다음 항이 뭔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뭐의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냐? 우린 이건 중3 때 배웠다. 마이너스 2 여기 x의 개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 즉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거는 우리 이게 중3 때도 했고 이게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야. 그래서 얘는 사실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되고 싶으면 여기 뒤에다가 더하기 1을 근데 양변에다 똑같이 1을 더해줘야 되더라. 괜찮습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이제 뺑뺑 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x-1의 제곱은 여기 계산해 주니까 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꽤 중요하고 자,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를 취해 봅시다. 그럼 우리 이거 많이 봤는데 x-1의 제곱을 먼저 하고 루트를 취한 게 여기는 루트 6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우리 이번 내신 중간고사 준비할 때 많이 봤단 말이야. 제곱을 먼저 하고 루트를 나중에 하면 뭐가 되더라? 시은아 뭐가 되니? 혹시 기억나나?
이거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 봤는데 뭐냐면은 제곱을 먼저 하고 루트를 나중에 하면은 절대값이 되더라. 기억나나?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단원이 왜 어렵냐? 여러분이 이거 자체도 뭐 어려워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러니까 중3 때 배웠던 거, 중2 때 배웠던 거, 중1 때 이런 게 계속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이 사실 어려운 거야. 어쨌든 기억해둬야 되고. 그래서 절대값 x-1은 루트 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빨리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예시인데 절대값 x가 3이야. 그러면 x가 뭐랑 뭐가 되겠냐? 지호야 뭐랑 뭐가 되겠냐? 그냥 절대값 x가 3이면 x가 뭐랑 뭐가 되겠어? 그냥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요거를 빠르게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절대값을 없애요. 오케이? 그러면 반대편에 여기 3대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방식이 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을 없애면은 여기는 그냥 x-1 하고 쓰고 앞에 루트 6의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방식이 있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1을 넘겨주면은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굳이 이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쓰고 싶다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6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6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계산 연습 조금만 해봅시다. 제가 간단한 문제 한두 개만 내줄 테니까요. 연습장에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이렇게 3개 정도 해봤습니다. 자, 연습장 꺼내가지고 연습장 있나? 이면지 좀 연습장 없는 분들은 내가 이면지 따로 줄 테니까요. 그래 여기 이거 한번 푸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이면지 필요한 게 한 장만 일단 줄게. 이거 쓰면 할 거니까. 또 필요하면 또 달라고 얘기하고. 민차에도 필요한가?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따라한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런 게 잘 돼야 사실 그 뒤에 거를 이제 무리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 지금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물론 이 완전 제곱식 바꾸는 것보다 그냥 나중에 뒤에 배울 근해공식 딸깍하면 대부분 되긴 하는데 근해공식 쓰기 이전에 이거 연습부터 해야 돼요. 오케이? 자, 요거 2개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제가 시작을 이렇게 해줄게요. 처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다 x제곱으로 되는데 여기 혼자 2x제곱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2로 나눠줘서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마이너스 2분의 1은 0 한 다음에 나머지 문제처럼 시작하면 됩니다.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계산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계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자면. 자,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거의 다 맞았는데, 자, 한번 여기 1번부터 해봅시다. 여기 상수항 반대편으로 넘겨서 x제곱 플러스 2x는 4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 다음 쪽에 얘가 뭐가 될 거냐면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여기 뒤에다가 1을 더해줘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1 더해준 걸 뒤에다가 쓰면은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은 여기로 바로 점프할게요. 절대값 x 플러스 1이 루트 5 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을 없애려면은 여기 x 플러스 1을 절대값 없이 그냥 쓰고 루트 5의 앞에다가 뭘 쓰는 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주는 거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다. 괜찮나요? 자, 요거는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진 건데 여기 1을 반대편에 일단 넘겨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뭐의 완전 제곱이 되어야 하냐 하면 마이너스 3의 절반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게 2분의 3 하는 분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죠.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4분의 9를 더해줘야 되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x-2분의 3에 제곱한 건 여기 더해주면은 4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절대값 x-2분의 3은 루트 4분의 5인데 이거 미리 좀 계산해 줄 수 있죠? 루트 4분의 루트 5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다시 계산해 주면은 2분의 루트 5 이렇게 써줄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루트 없애주면은 절대값 없애주면은 얘는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2분의 루트 5 그래서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이렇게 써도 되고 나는 여기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분수 하나로 쓰는 걸 조금 더 좋아해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쓰는 걸 조금 더 좋아한다. 괜찮나요? 자, 다음에 이 마지막 거 봅시다. 자, 일단 2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는 뭐의 제곱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2분의 1 반대편으로 넘기고. 그치? 내가 너무 점프했다. 자, 2분의 1 넘겨놓고 쓰면은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가 2분의 1 여기 뒤에다가 플러스 뭘 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뭐의 제곱이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5의 절반 마이너스 4분의 5의 제곱이 돼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는 2분의 1에다가 여기다 뭘 더해주는 거야? 플러스 여기에 제곱 16분의 25를 더해주는 거다. 그래서 더해주면은 16분의 몇이 나온다? 여기는 8이니까 33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나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여기 과정 꽤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4분의 5가 루트 16분의 33. 근데 루트 16분의 33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니? 분모가 뭐가 돼? 루트 16분의 루트 33 이렇게 돼서 4분의 루트 33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절대값 없애주면 x-4분의 5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3 그래서 x는 하고 넘겨주면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 이런 식으로도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볼게요.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배운 복소수를 한번 써먹어 보고 싶다 이겁니다. 하나만 더 예시로 들어보면은 자, 요런 게 있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 뭐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인수분해가 잘 안 되네요. 그치? 그런데 한번 해보자고. 자, 이것도 똑같이 넘겨봐. x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겠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살짝 이상하긴 한데 뭐 일단 넘어갑시다. 자, 여기다가 루트를 취하는 순간 여기는 절대값 x-1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루트 마이너스 2가 되었어요. 중학교 때만 해도 이런 거 하면 뭔가 이상해가지고 여기서 뭐 갑자기 멈추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얘가 뭔지 이미 압니다. 이게 뭡니까? 민찬아 뭐겠냐 이게? 루트 마이너스 2가 허수 우리가 앞에서 배운 복소수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얘가 루트 2i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치?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써먹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도 똑같이 x 절대값을 없애주면은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거지.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린 이미 그거를 허수, 복소수라고 알고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해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지금 단원도 쓰고 다음 단원 2차 함수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이번 학교 시험에서도 여전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근데 계속 이렇게 바꾸는 거를 맨날 이렇게 하면은 빡빡빡 하니까
자, 뭘 배운다? 근의 공식을 배운다. 다 알고 있어요. 그치? 요거는 여기서 직접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AX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식 전체를 A로 나눠주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그래서 A분의 C를 반대편으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뭐의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하나? 라고 물어보면은 x의 개수 a분의 b의 절반, 즉 2분의 1을 곱해서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제곱이 돼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아는 얘기라 좀 재미없죠? 그래도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4a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양쪽에다가 더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다가 이걸 통분해주면 4a제곱으로 통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계산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어디서 많이 본 식이 나오더라.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를 취해주면은 절대값 x 플러스 2a분의 b는 루트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는 여기서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얘는 루트 4a 제곱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다. 근데 4a 제곱이 뭐랑 같습니까? 루트 4a 제곱이 여기 4a 제곱이 2a 전체의 제곱이죠. 괜찮아? 그래가지고 여기를 2a 분의라고 간단하게 해줄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이거니까 여기다가 루트 그 절대값을 없애주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고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넘겨주면은 우리가 많이 봤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의 공식이 나오게 되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했는데 이렇게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매일 따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요 결과만 외우고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 유도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많이 연습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로 여러분이 조금 더 알아줘야 되는 게 무슨 공식이 있다? 짝수 공식이 있다. 근데 뭐가 짝수냐 하면은 b가 짝수인 경우예요. 오케이? b 즉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 b가 2b 프라임일 때, 그렇지?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이 한번 해보자고. ax 제곱 플러스 2b 프라임 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a로 나눠요.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a분의 2b 프라임 x 플러스 a분의 c는 0. 그래서 a분의 c 반대편으로 넘겨주면은 이렇게 될 거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뭐의 완전제곱식이 돼야 돼? 여기 a분의 2b의 절반 해서 x 플러스 a분의 b 프라임의 완전제곱이 되어야 돼. 괜찮나요? 그러면은 여기는 x제곱 플러스 a분의 2b 프라임 x 플러스 a제곱분의 b 프라임 제곱 이렇게 돼야 돼서 여기다가 a제곱분의 b 프라임 제곱 a제곱분의 b 프라임 제곱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 괜찮니? 그러면은 여기는 통분해 주면은 a 제곱분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루트 씌워주고 하는 건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빨리 할게요. 루트 씌워주면 a분의 b 프라임은 루트 a 루트 a 전체인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쪼갤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 그냥 a가 될 거다. 이렇게 돼서 절대값 없애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넘겨주면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루트 이거 하나로 합치자. 내가 따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흔히 말하는 무슨 공식이다? 짝수 공식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짝수 공식이랑 근해 공식 요거는 내 얼굴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봐야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계속 해줘야 된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이제 근해 공식으로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 있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뭐 대충 이렇게 뒀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근해 공식을 쓰고 싶으면 A, B, C가 뭔지 미리 체크해야 돼. 여기서는 A가 2, B가 마이너스 3, C가 1이다 하고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돼.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요거는 여기 보면 마이너스 6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써도 되는데 무슨 공식을 쓰면 되면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잖아. 괜찮아?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6인데 여기에 B 프라임이 그럼 몇이 돼? B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 C는 11이다. 이런 식으로 미리 한번 간단하게 써두고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거다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근해 공식만 한번 써보자. 이건 뭐 근해 공식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니까 어려울 건 없어요. 한번 써봅시다. 그냥 연습이지 연습. 너무 센가? 응. 너가 직방이라서 그래. 이게 참 지금이 애매해요. 에어컨 켜면 너무 춥고 그렇다 끄면 또 조금 이따 금방 더워진단 말이지. 자, 그래서 한번 써보면은 자, 여기서 x는 요건 그 일반 근해 공식 쓸 수 있죠? 2 곱하기 a 분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이니까 3 이렇게 될 거야. 괜찮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하니까 9. 그 다음에 4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얘는 이거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x는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얘 플러스 루트 1은 그냥 1이잖아. 그쵸? 그래서 1 하고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4 하고 나올 거고. 그쵸? 그치? 그리고 빼주면 4분의 2 하고 나오니까 답은 뭐라고 할 수 있어? 1 또는 2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사실 인수분해가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근해 공식 일부러 한번 써봤고, 자, 다음에 얘는 짝수 공식 쓰면 된다. 그래서 짝수 공식은 a분의 1분의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이라서 3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9 빼기 ac, a 곱하기 c는 11이죠 그냥? 그래서 얘는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인데 루트 마이너스에 우리는 복소수 i를 써서 나타낼 수 있죠?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근해 공식 쓰는 연습도 같이 해줘야 되겠다. 자, 그런 다음에 근해 공식을 썼는데 근해 공식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 뭐가 중요하냐? 라면은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저는 그거를 우리는 다 알다시피 판별식하고 부르게 되는데, 자, 판별식이 어느 부분이냐면 루트 안에 이 부분이에요. 오케이? 우리는 판별식이 영어로 디스크리미넌트라서 D라고 씁니다. 그냥 D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시고 또는 우리가 짝수 공식에서 판별식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쓸 때는 4분의 D 이런 식으로 씁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 판별식을 4로 나눈 거거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쓰는데 둘 다 똑같이 허용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중학교 때는 근이 그 판별식 0보다 큰 근이 2개다. 얘는 근이 1개, 중근이다.
그 다음에 얘는 근이 없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뭐라고 업그레이드를 하냐? 조금 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판별식 0보다 크다는 건 b와 점 x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런다는 거예요. 예시로 들면은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 둘 다 실수죠.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씁니다. 괜찮아요? 왜냐면은 둘 다 실수고 두 값이 서로 다르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판별식이 정확히 0이면 여기는 그냥 똑같아요. 중근인 건데 이거의 의미는 실근이, 실수인 근이 한 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똑같이 중근이라고 해요.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건 예시로 들면 이런 거거든요. x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허수죠. 그치? 그리고 둘이 같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 한 내용들 복습이었다. 오케이? 복습하는데도 20-30분씩 걸리죠? 자,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다음 쪽에 내용이 어디냐면은 개념편 몇 페이지냐? 개념편에 판별식도 넘어가고 90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새로 배울 내용이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자, 그런데 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여기에 두 근을 이게 실수든 허근이든 상관없이 알파 그 다음에 베타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알파 쓸 때 물고기처럼 그리고 베타 쓸 때 여기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치? 쓸 때 조금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근은 알파랑 베타 얘네들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고 계수는 여기 각항의 계수들입니다. 계수는 A, B, C 얘네들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랑 A, B, C 간의 관계를 해볼 거다. 자, 이거는 한번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인수분해가 되는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 이겁니다. 그쵸? 그런데 얘를 한번 일부러 전개를 해볼게.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아이고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2 더하기 1의 x 이런 식으로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 거라면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그 인도 x제곱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얘는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여기에 인수분해된 것처럼 해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인수분해돼서 이렇게 쓰니까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어서 여기 두 개가 x로 공통되어 있죠. 정확히는 마이너스 x로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a를 한번 곱해볼게. 그러면은 ax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곱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될 건데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식과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랑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 개수들끼리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동시에 C는 A 곱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두 근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그러니까 그런 근과 여기 A, B, C 개수와의 관계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 두 식을 근과 개수와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약간 풀어 써주면은 이겁니다. 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두 근의 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A가 2창의 개수죠. X제곱 개수 분의 B, X 개수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두 근의 곱은 그냥 x제곱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되어 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괜찮니? 사실 요게 이 말을 그대로 이제 풀어 쓴 거라서 이렇게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도 알아야 돼. 두 근의 합과 곱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두 근의 합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여기에는 플러스가 있다. 이런 거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다음 쪽에 개념 체크 한번 풀어봅시다. 저랑 같이 한번 한 문제만 해보자. 자, 1번에 1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해야 돼?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창의 개수 1분의 1창의 개수 마이너스 2 해서 2 하고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1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어때? 괜찮아? 그러면 1번에 2번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에서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나와야 되고 두 근의 곱은 그냥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와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 개념 체크 1번 얘기였어요. 지금 한 게.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거기 2번 그 개념 체크의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개념 체크의 2번에서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그러니까 2번에 1번을 보면은 두 근이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3이랑 2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x제곱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a죠? 그게 1인 이런 거를 한번 보라 이렇게 되어 있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를 따라가면 돼. a가 요 빨간색 그치? 빨간색 a가 1이잖아. a가 1이고 a가 1이고 두 근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하면 몇입니까? 두 근의 합하면 여기에서 미리 하면은 두 근의 합하면 마이너스 1이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리고 두 근의 곱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6이에요. 괜찮아요? 그치? 자, 여기 식에서 a는 1이니까 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마이너스야. 그치?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의 x 오케이? 그 다음에 a 곱하기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서 요것도 요거랑도 잘 맞는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이 조금 어려워요. 두 분이 뭐라 그랬냐면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래. 그리고 x제곱의 개수 a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괜찮아요? 그럼 얘도 여기 빨간색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a가 1이니까 일단 여기서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니까 요거부터 씁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둘이 더하면 몇이냐? 혜진아 몇이냐? 이거 둘이 더하면 4. 둘이 곱하면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하고 곱하면 몇이냐? 이거 합차 공식이죠? 그치? 어떻게 돼야 돼? 2의 제곱 빼기 i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몇입니까? 5 하고 나오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 x제곱, a의 개수가 a가 1이니까 x제곱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여기 x 앞에는 마이너스가 뭐냐? 마이너스 두근의 합 4x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플러스라서 여기는 그대로 5는 0 이런 식이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어때? 괜찮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오케이? 그리고 얘를 억지로 인수분해하면은 두근이 얘랑 얘기잖아. 괜찮아요? 억지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x 마이너스 2 플러스 i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는 0 뭐 이렇게 되겠다라고 억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치?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3번도 저랑 한번 해봅시다. 자, 근해 공식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 하고 나오게 될 거예요. 뭐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여러분 근해 공식은 다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두 근이 뭐냐면은 x는 1 플러스 i 또는 1 마이너스 i입니다. 그래서 두 근, 내가 알파랑 베타다.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알파가 1 마이너스 i도 되고 1 플러스 i도 되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냐?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다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다라고 요식을 강제로 인수분해할 수 있더라.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쓰면은 요런 좀 억지스러운 모양이 될 거다. 요런 억지스러운 모양이 될 것이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되겠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3-2번 한번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 되면은 요런 모양이 되겠다. 이렇게 3-2번도 한번 해봅시다. 3-2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죠. 이것도 지금처럼 한 것처럼 는 0 하고서 근의 공식을 여기서 특히 짝수 공식 대입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근부터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근해 공식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 다른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뀔 거니까 얘는 답이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시 써야지. 요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 제로까지 바로까지 풀어주면은 요런 식이 되겠다. 여기서 이제 등호를 이렇게 없애주면은 얘가 인수분해 되는 게 요런 모양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요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하고 좀 쉬었다가 뒤이어서 합시다. 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자 여기에 1번 자 보면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부터 써야 되냐면은 근각계수의 관계를 적용한 두 개부터 써줘야 됩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창의 계수분의 1창의 계수에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줘야 되고 두 근의 곱은 2창의 계수 1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구나.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쓰고 시작해야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예전에 배운 뭐가 필요하냐면 곱셈 공식 변형이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 예전에 배웠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자. 자, 1번. 여기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가지고 변형식에서 만들 수 있죠. 일단 뭐가 필요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뭘 빼줘야 되냐? 2알파 베타를 빼줘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만 남게 되겠죠. 괜찮아요? 요런 내용이 앞에서 얘기한 곱셈 공식 변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변형을 까먹었다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줘야 된다. 곱셈 공식 변형 쪽 어딨냐? 그 한번 저기로 가볼까요? 예전 했던 게 곱셈공식 변형 여기 15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이게 우리 책 15페이지 요거를 한번 보고서 이제 해야 된다. 괜찮아요? 여기가 이게 안 되면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는 숫자 집어넣으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해가지고 2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자, 다음에 2번을 한번 보자. 자, 2번은 알파 제곱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를 뭘로 통분해줘야 되냐? 분모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통분해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여기는 베타 제곱이니까 베타 세제곱이 될 거야.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여기는 알파 제곱 곱했으니까 알파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합쳐주면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분의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필요한 곱셈 공식은 뭐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에 대한 변형 공식이 필요하죠. 승엽이 이거 기억하니? 그러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뭐 이거죠. 괜찮아? 어떻게 돼?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세제곱하고 그 뒤에 어떻게 되더라? 그치, 3 알파 베타 뒤에? 3 A 알파 더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나야 되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어디를 다시 봐야 된다? 여기를 다시 봐야 된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요거 곱셈공식 변형 공부를 지금 해주셔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 주면은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마이너스 4를 세제곱하면 몇이 되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4를 3번 곱하면 64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총 3번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고 여기는 24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8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88이고 여기는 알파 베타의 제곱이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해서 4니까 마이너스 22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통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곱셈공식 변형을 기억하고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다. 자,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1 베타 제곱 플러스 5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근데 요거는 얘를 바로 막 전개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단 말이야. 이거 하나하나 전개하면은 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여기는 5 알파 제곱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길게 나올 건데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다 이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요런 것도 근데 이렇게 이거를 막 전개하는 건 뭔가 좋지 않아요. 전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알아줬으면 좋은 게 자 여기 문제를 봐봐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이 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x에다가 알파를 여기다 대입해도 베타를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이 또 하나 성립하는 거냐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여기 밑에다 쓸게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 마이너스 2도 0이고 베타 제곱 플러스 4 베타 마이너스 2도 0이어야 된다 이런 식이 성립들 하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변형을 해주면은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은 하고 변형할 수 있죠. 알파 제곱은 여기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 그래서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 식이 어떻게 되느냐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1 여기도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5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 그러면 각각의 식이 어떻게 정리됩니까? 여기는 알파 플러스 1 여기는 베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거는 전개할 만하다. 얘는 전개해주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하나하나 전개해보면은 알파 베타 베타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는 여기 각각을 우리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전개하지 말고 이렇게 변형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어디에 보시냐? 1-1번에 3, 4번. 아니다. 2, 4번. 오케이? 다 해야 되는데, 이거. 1-1번은 다 해봅시다. 1-1번은 다 해보자. 4개 다. 이거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자, 1-1번부터 한번 해보자.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몇이 나오냐? 시은아 몇이 나오겠니? 2. 두 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해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 얘는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쓰고 시작해야 돼.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얘를 전개해주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더하기 1 해서 마이너스 3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변형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알고 있단 말이야. 얘네 둘을 가지고 이걸 만들고 싶어. 그럼 뭐에서 시작해야 되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시작해야 돼. 얘를 제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 2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알파
2알파 베타가 될 거야. 그러면 뒤에다가 뭘 해줘야 돼? 4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뭐냐 곱셈 공식의 변형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이거다라는 걸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참 좋다 이거지. 이거를 그럼 한 단계를 계산을 덜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15페이지 곱셈 공식의 변형 이쪽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 집어넣어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니까 2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여기는 12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3번 이거는 대놓고 곱셈 공식 변형이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아까 뭐라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빼기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미끄러지듯이 안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게 뭐라고? 다시 얘기하지만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15페이지 이거 내용이 안 돼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계속 복습을 해야 된다. 복습하는 게 점점 늘어나죠. 그치? 할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주면은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해서 여기는 8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몇이냐 12 해서 20 하고 나오게 되겠다. 그렇죠?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 뭘로 통분해줘야 돼? 알파 베타 곱으로 통분해줘야 돼. 그러면은 여기는 알파 베타분의 여기는 베타를 곱해야 돼서 베타 제곱 여기는 두 번째 항은 알파를 곱해야 돼서 알파 제곱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분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것도 곱셈 공식 변형이죠? 간단하게 쓰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잘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요게 잘 모르겠다 하면은 여기를 외우고 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숫자 집어넣어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니까 2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8. 그래서 얘는 8분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1-2번이 조금 더 어려워요. 1-2번 두 개 조금 더 해봅시다. 자 1-2번은 조금 어려울 거라서 한번 저랑 같이 해봅시다. 자 1-2번 알파 플러스 저기 두근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여기에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알파랑 베타입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몇이 나오냐? 지호야 몇이 나오겠니? 3 두 근의 곱은 1 일단 이렇게 찍고 시작해야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구하냐 바로 구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는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제곱해 봐야 돼. 그러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구나. 얘네 둘을 이 식을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가지고 변형을 해야 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우리 요거를 우리 그 변형 공식으로 알고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는 우리 아까 얘기한 곱셈 공식 변형 여기에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 돼. 다시 한번 책을 봐야 되겠다. 자, 그래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거 다시 쓰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냐면 3이에요.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 해서 5가 될 겁니다. 근데 5가 바로 답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한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5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5다.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원래대로 하면 여기다 루트를 취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야 돼. 우리가 배운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왜 루트 5밖에 안 되느냐? 여기에 조건이 있다. 자, 여기에서 베타를 반대편으로 넘기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 중에서 0보다 큰 거를 골라야 되니까 루트 5만 이게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를 한번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 자, 다음에 2번을 봅시다. 자, 2번도 얘를 바로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이거는 우리 공식에다 적용해주면 루트 알파의 제곱이니까 알파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이라서 베타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나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1이니까 이렇게 되어서 얘가 5 하고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한 게 5야. 괜찮아? 그러면은 우리는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도 원래 여기다 루트를 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응?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요런 게 있단 말이야. 루트 알파도 양수고, 루트 베타도 양수여야 돼.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요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왜 양수인지. 자,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양수야. 괜찮아요? 그리고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야. 괜찮아?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죠? 두 개를 더해도 양수고, 곱해도 양수이면은,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여야 돼. 괜찮아요? 그치? 양수 더하기 양수랑 양수 곱하기 양수여야만 둘 다 양수일 거다 이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루트 알파도 양수고 루트 베타도 양수고 이렇게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얘도 양수, 얘도 양수라서 전체가 0보다 크게 되니까 여기도 뭐만 되겠다? 루트 5가 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은 여기 1-2번 문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를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식을 제곱해서 뭔가 변형을 하는 데 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다음에 1-3번에는 1-3번도 아까 전에 한 문제랑 같다. 뭐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여기 할 때 근의 공식 근각계수 관계를 바로 적용해도 되고 또 뭘 해야 된다? 여기에다가 식을 바로 집어넣은 걸 하면 되겠다. 자, 1-3번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 나오냐면 5 하고 나올 거고요. 알파 베타는 1 하고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아까 전에 막 하나하나 전개하는 건 뭔가 아니라 그랬죠. 그치?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로 요것도 성립해야 된다. 자, 여기 식에다 x에다 알파를 집어넣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도 0이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1도 0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5알파 마이너스 1, 5베타 마이너스 1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식이 상대적으로 간단해진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얘는 알파 제곱 대신에 5알파 마이너스 1을 쓰면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 3알파 플러스 2 5베타 마이너스 1 3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집어넣어주면 2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2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고 얘를 그냥 전개하자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주면 4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2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혹시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이해 갑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요거는 비교적 쉽다. 자, 여기를 2로 묶어주면은
여기를 2로 묶어주면 4알파 베타 2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몇이냐? 1이다. 4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1 해가지고 15하고 나오게 되겠다. 자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자 이제는 자 이렇게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6이다. 아까 전에는 알파 그 말하자면 아까 전에 뭐였냐면 개수가 숫자로 주어져 있고 근을 몰랐어. 그쵸? 근이 문자였어. 근데 여기에서는 개수가 문자로 그러니까 개수를 모르는데 근이 숫자로 주어져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될 것이다. 저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그냥 근, 개수 뭐 이런 식으로만 쓸게요. 자, 근과 개수니까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6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6 한 개 뭐분의 뭐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x항의 개수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따라서 요식을 정리해주면 a는 4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여기 플러스 x 제곱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잠깐만 요거가 사실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6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6 한 게 이 x 제곱항의 개수 1분의 상수항 b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b가 마이너스 12다 하고 우리는 a랑 b를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렇게 우리는 a랑 b를 구했어요. 다음 문제를 보자. 문장 다음 파트. 그렇다면 2차 방식 a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x 플러스 ab는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얘를 a, b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4고 b가 마이너스 10이니까 4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48은 0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거는 그냥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만 한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데 요걸 막 인수분해하고 뭐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또 한 번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 돼요. 또 한 번 쓴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다라고 둡시다. 두 근을 알파랑 베타다라고 두자.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뭐가 돼?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차항 16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문제에선 필요 없지만 두 근의 곱은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니까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다 하고 한번 적어주시고 자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주어졌대요. 자 그러면은 이거부터 해보자.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해가지고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에서 b 하고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알고 있는 바를 다시 정리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B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치? 첫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게 요거다. 요 두 식을 알았어요. 괜찮니? 일단 한번 써주시고 자 다음에 두 번째를 보자. 두 번째는 두 번째 문장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래요. 근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죠. 그치? 괜찮아?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냐? 마이너스 A 그리고 알파 베타 대신에 B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두 근이 마이너스 A랑 B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그러면 여기 식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두 근이 얘랑 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한 거는 여기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에서 2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두 근의 곱을 구하면 두 근의 곱은 얘네 둘이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에서 그냥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구하니까 우리는 A, B를 다 구할 수 있다. 여기 첫 번째에서 마이너스 A가 사라지니까 B는 2 하고 나오고 여기다 2 하고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A랑 B를 다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식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렇게 알파 베타를 안 쓰고 풀 수 있는 이런 식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더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구나. 그러려면은 첫 번째 식에서 이렇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잘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2-1, 2, 3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라서 자, 2-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좀 어려울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AX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B의 두 근이 마이너스라는 자, 그럼 두 근의 합을 구해보면은 두 근 합이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 한 게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x의 개수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식으로 쓰면 마이너스 a분의 1은 1 하고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치? 자, 다음에 두 근의 곱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한 것이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따라서 a분의 b는 마이너스 2 하고 나오는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2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a랑 b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a랑 b 한 걸 여기 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x 둘이 더하면 1이니까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럼 여기서 두 근의 곱은 뭐분의 뭐예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은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괜찮아요?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답은 2분의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렇게 여러 번 써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요. 자, 다음에 2-2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해서 a 하고 나올 겁니다. 그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해서 b 하고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이용해서 두 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A, B라고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두 근이 A, B인 2차 방정식이 얘처럼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이렇게 나와서 얘는 a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은 a, b는 여기에서 1차 x 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a 마이너스 3, a, b는 a 플러스 4. 요거는 연립방식 풀 수 있죠. 자, 여기 첫 번째 식에서 b는 마이너스 3 하고 나올 거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a는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랑 b를 이렇게 구했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괜찮나요? 그래서 보면은 2번 여기 필수예제 2번 쪽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2번 이상 쓰는 이런 경우가 조금 더 많다. 자, 다음에 2-3번 한번 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다시 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에서 마이너스 b 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은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에서 a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b, 두 근의 곱은 a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이 이렇게 하나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한번 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정해봅시다.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x 제곱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해가지고 b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제 그래서 여기가 계산하면은 b 하고 나올 겁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 둘이 곱한 거는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 하고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써주세요. 우리는 식이 총 이렇게 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 일단 여기를 하나하나 전개를 해줘야 돼. 얘를 다 전개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b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랬습니까? 마이너스 b랬어요. 괜찮아요? 그치?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b더라. 오, 그러면 b는 2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다.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전개해주면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4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 하고 나오는데 여기 2알파 플러스 2베타를 2로 묶으면은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자, 얘를 이제 여기에다 아까 전에 알파 베타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럼 알파 베타 대신에 a 집어넣을 수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b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4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을까요? 여기에서 요거 알파 베타 대신에 a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b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식을 좀 정리해주면 2a-2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 그치? 2로 나눠주면 a-b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b가 2 하고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a는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a는 1, b는 2 이렇게 a랑 b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엄청 복잡한 식이긴 한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 이해 가시죠? 한번 거기 밑에다가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셔야 돼.
자, 3번입니다. 이제는 두 근의 조건이 주어졌어요. 자, 조건이 주어졌는데 여기에서 문제 보면은 일단 문제부터 쓸게. x제곱 마이너스에 k 플러스 1의 x가 마이너스 2k는 0에 두 근의 차가 5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한 근을 알파라고 둘게요. 그치? 그러면 다른 근은 얘랑 차이가 5만큼 나야 되잖아. 5보다 커도 되고 5보다 작아도 돼. 근데 난 이왕이면 큰 쪽으로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둘게요. 물론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5 이렇게 둬도 차이가 5만큼 나겠죠? 뭐 이렇게 둬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알파랑 알파 플러스 5다 이런 식으로 둬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근이 이렇게 주어진 셈이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한 것처럼 근과 개수의 관계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자, 두 근의 합입니다. 알파 플러스 5 한 것이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에서 k 플러스 1 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랑 알파 플러스 5 곱한 것이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에서 마이너스 2k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럼 예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첫 번째 식은 2알파 플러스 5가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가 마이너스 2k 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풀까? 뭐 k를 적당히 없애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k는 하고 정리해보면 1만 반대편으로 넘기면 되겠죠? 2알파 플러스 4라고 하겠다.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는 마이너스 2에 2알파 플러스 4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알파 제곱 플러스 9알파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알파가 인수분해, 이건 알파 인수분해 잘 되겠죠?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8 이렇게 되어서 여기 위에다 이어서 쓸게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가 되는데 마이너스 1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8이어야 되겠다. 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k 값 구할 수 있겠죠? k는 몇이 돼야 돼? 이런 경우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k는 마이너스 2 하고 나와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아니죠? 2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8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k는 마이너스 12 하고 나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거기 답에 나와 있는 건 제 풀이랑 약간 다른 방식이라서 뭐 그건 자기가 좋을 대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다. 괜찮나?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 옆에 필수제 3번 그 옆에 공략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거기다 네모 껴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 공략 포인트 어딘지 보이나? 여기 요게 너무나 중요해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이 부분을 외워야 돼. 여기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어디 얘기하는지 알지? 여기. 요게 너무나 중요하다. 한번 저랑 읽어봅시다. 두 근의 차가 K다. 방금 여기 3번의 상자랑 똑같죠? 요거는 잘 알고.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연속된 정수다. 라고 하면은 알파랑 알파 플러스 1. 그쵸? 괜찮아? 연속된 말 그 다음 숫자잖아. 그치? 그리고 거기 3번 두 근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비율이 3대 2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둬야 돼? 한 근을 3알파, 한 근을 2알파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될 겁니다. 어때? 괜찮니? 오케이? 이런 식으로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한 근이 다른 근의 예를 들어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한 근을 알파라고 다른 근을 알파라고 두면 한 근은 3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근을 알파랑 3알파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문제 이렇게 해서 이 공략 그 포인트 그 부분에 있는 내용을 잘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거기 여러분 3-1번 거기 문제 읽어봐요. 3-1번 두 근이 연속인 정수다라면은 그 공략 포인트에 의하면 뭐라고 둬야 돼? 두 근을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둬야 되겠다. 괜찮아? 그래서 문제 이렇게 해주세요. 거기에다가 3-1번 문제 두 근이 연속된 정수 거기다 밑줄 치시고 거기가 뭐 해야 돼? 두 근이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이어야 되겠다라고 적어야 된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3-2번에 두 근의 비가 5대3이다. 이거는 두 근을 뭐랑 뭐로 둬야 돼? 5알파, 3알파 이렇게 둬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다음에 3-3번 여기에서는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다 그러면은 한 근을 알파라고 두면 나머지가 뭐가 돼? 2알파가 되겠다. 알파랑 2알파 이렇게 두고 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지금 세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x 플러스 6a는 0이 두 근이 연속된 정수다라고 했어. 그치? 그럼 위에 공략 포인트에서 읽었죠? 뭐라고 해야 돼? 한 근을 알파라고 두면은 다음 거는 그 다음 수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면 두 근이 이렇게 해서 두 근의 합부터 구해보자. 알파 플러스 1 한 것이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에서 a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1 한 것이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에서 그냥 6알파 하고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2알파 플러스 1이 a 플러스 5 그 다음에 알파랑 알파 플러스 1 곱한 게 6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는 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알파 마이너스 4가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a랑 알파가 있으니까 뭐가 a고 뭐가 알파인지 여러분 스스로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a 쓰는 거랑 알파 쓰는 거 요거 구별을 잘 하셔야 돼.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글씨 좀 큼직큼직하게 쓰세요. 알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a가 2알파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다. 그러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6 곱하기 2알파 마이너스 4겠다. 그러면은 여기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12알파 마이너스 24 집어넣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11알파 플러스 24는 0 하고 나오겠네요. 이건 인수분해가 되죠. 3이랑 8로.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알파는 3이거나 또는 알파가 8이거나 알파가 3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a도 구할 수 있죠. a는 집어넣어주면 6 빼기 4니까 2 하고 나올 거고 여기는 a가 8 집어넣으면 12 그래서 a는 2 또는 12 하고 답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다. a도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죠. 괜찮아? 네. 자, 3-2번입니다. 자, 여기에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35는 0의 두 근의 비가 3대5다. 그러면 여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두 근을 3알파랑 5알파 이렇게 두고 시작해야 된다. 괜찮습니까? 공략 포인트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봐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 3알파 더하기 5알파 한 것이 마이너스 2창의 개수는 1창에서 마이너스 m 하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두 근의 곱 15알파 제곱이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에서 13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런 두 가지 공식이 적용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 첫 알파 제곱 여기를 나눠주면은 얘를 나눠주면은 알파 제곱은 9 하고 나오게 될 거예요. 15로 나누면 괜찮니? 자, 그러면 알파 제곱이 9 하고 나왔으니까 알파는 뭐 또는 뭐가 돼야 돼? 정원아, 뭐 또는 뭐가 돼야 돼? 알파 제곱이 9 하고 나왔잖아? 그럼 알파는 뭐 또는 뭐가 돼야 돼? 답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3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3도 되겠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각각의 m 값을 구해주러 가면 되겠죠? 여기 식에서 당연히 m 값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8 알파 하고 나오니까 이 경우에 m 값은 마이너스 24일 수도 있고요. 그치? 여기 넣어주면은 m 값은 24일 수도 있다. 그래서 m 값은 근데 m이 마이너스 24 또는 24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 다시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m 값 구하라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연수. 그래서 m이 자연수이므로 뭐만 되는 거야? 양수만 되는 거죠? 24하고 확정이 되는 거다. 이 마이너스 24니까 답이 안 되는 거죠. 괜찮아요? 얘만 답이 되겠다. 왜? m이 자연수니까.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서술형 쓸 때 뭐 이렇게 m이 자연수이므로 이런 말을 나중에 써주셔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다음에 3번 한번 보자. 3번에서도 자, 여기에서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는 0이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다른 근이 2알파가 되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근의 공식을 적용하면 알파 플러스 2알파 한 것이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에서 마이너스 2분의 3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알파 곱하기 2알파 한 것이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 3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한 것이 2분의 a여야 되니까 2분의 1 a가 몇이 나와야 돼? 1 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우리는 a랑 알파 값을 모두 구했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자. 그 문장 다음 문장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라고 돼 있으니까 a가 1인 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여기에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여러분 두 근의 합하면은 요런 거에다 막 근의 공식 넣는 게 아니라 두 근의 합이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잖아. 그치?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해서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근과 개수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하는데 근과 개수의 관계 이거 오늘 배운 거에서는 근과 개수의 관계 그 자체도 중요한데 여러분 아까의 그 92페이지로 다시 가봐봐. 92페이지요. 92페이지 잠깐 돌아가 볼까? 92페이지 돌아가 보면은 거기 1-1번이나 1-2번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곱셈 공식 변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 곱셈 공식 변형 페이지 제가 15페이지하고 적어 드렸는데 거기를 꼭 보면서 해야 됩니다. 외워야 돼. 거기 곱셈 공식 변형을 알았지? 그리고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